모든 싸움은 사랑 이야기다. 정은혜의 싸움의 기술 중에서 바다가 가깝고 숲이 가까워서 살기로 선택한 마을에서 나는 정말 좋은 동갑내기 친구를 만났다. 어렸을 때부터 갖고 싶었던 마을 친구가 생기다니. 이런 친구가 있다는 게 너무 기뻐서 언젠가는 친구에 대한 책을 쓰리라 생각했다. 우리가 경험한 우정에 대하여 나누고 싶었고 다른 사람들도 이런 우정을 알기를 바랐다. 그런데 내가 우정에 대하여 깨달았다고 생각한 것은 너무나 섣부른 판단이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곧 크고 작은 일들로 싸우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서로 신경을 긁는 것부터 가슴 깊숙이 훅을 날리는 것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싸웠다. 이 정도면 다 싸웠겠지 싶은데도 싸울 일이 계속 있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싸우면서도 관계가 나빠지기는커녕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는 점이다. 싸움을 통해서 해결된 것도 있지만 끝까지 해결되지 못한 것들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더 깊어졌다. 그리고 싸움을 통해 건드려지지 않았다면 몰랐을 자신의 다른 모습도 많이 알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원래 계획대로라면 친구와의 우정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어야 할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싸움에 대한 책을 쓰고 있는 것이다. 친구랑 싸우는 이유는 다양했지만 대개는 각자가 중요하게 여기거나 살면서 지키고자 하는 가치가 존중받지 못할 때 싸우고는 했다. 나는 자유로운 표현을 중요시하는 사람으로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이해해 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반면 친구는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 사이와 관계와 배려를 중요하게 여기며 우리라는 주어로 생각하고 행동했다. 우리가 싸울 때는 존중이라든가 배려, 가치 같은 단어를 많이 썼지만 정작 싸움의 이유는 함께 먹는 밥상에서 둘 다 좋아하는 계란말이 반찬을 내가 다 먹어버린다거나 약속 시간을 가지고 싸운다거나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놀지 않는다거나 하는 매우 구체적이고 때로는 유치한 혹은 아예 답이 없는 것들 때문이었다. 반응에 반응을 하면서 싸움은 증폭되고 시작은 미약했으나 결과는 늘 창대했다. 싸움을 하다 보면 언젠가 더 이상 싸우지 않는 날이 오리라 생각했으나 그런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 대신 싸움도 자꾸 하다 보니 늘어서 싸움의 언어와 싸움의 기간에 효율적인 변화가 생겨났다. 더 직접적인 언어를 쓰자 싸움이 간결해지고 시원해졌다. 더 이상 존중이나 배려나 가치 같은 고차원적인 단어를 쓰지 않고 계란말이와 약속 시간과 놀이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그러고는 결국 너는 왜 내 맘대로만 해? 나랑 놀기 싫어? 내가 얼마나 착한데 나한테 그래? 같은 쓰기에도 민망하고 다른 사람에게 옮기기에도 너무 유치한 수준으로 말하면서 싸웠다. 더군다나 여러 전통의 대화법들에서 평화로운 관계를 위해 가르치는 나 전달법이 아니라 화를 불러일으킨다는 너 전달법, 내가 나한테 그랬잖아를 쓰기 시작하면서 직접적이고 날것의 언어로 대화하기 시작했다. 네가 그랬잖아 라는 식의 말은 평화의 언어와는 거리가 멀지만 교묘한 남 탓을 하면서 자신은 화를 안 냈는데 상대방이 격하게 반응하더라는 식의 남 탓과 책임 전가를 할 수 없게 했다. 누가 봐도 내 화는 나의 것임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당연히 싸움은 쉽거나 편하지 않았지만 가슴이 터질 것 같던 답답함은 없어졌다. 그리고 이렇게 직접적인 언어로 싸우니 싸우다가 멈추게도 되고 서로의 모자람을 덮어주기도 하고 알면서도 모른 척 지켜주고 싶은 것들이 생겨나기도 했다. 나아가 우리가 내뱉는 언어는 물론 표정이나 태도 같은 비언어적 표현 속에
비난과 판단의 화살을 미묘하게 숨겨놓고 스스로도 인식하지 못한 채 평화로운 사람인 양 이야기해왔다는 사실도 그 화살이 얼마나 날카로웠는지도 차츰차츰 알게 되었다. 우리는 자신의 무죄와 선함을 주장하면서 공격과 반격을 번갈아 하는 동안 실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피력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그렇게 싸움을 통해 서로가 지키려 한 정체성이 무엇이었는지를 거울 삼아 보여주었다. 그러고 나니 많은 현자들이 이미 수도 없이 말했던 것, 분노를 자극하는 것과 분노의 원인은 다르다는 사실을 서서히 깨닫게 되었다. 상대방으로 인해 내가 분노했다면 그건 이미 내 안에 있는 것을 그가 건드린 것, 즉 자극한 것뿐이요. 그가 곧 내 분노의 원인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다. 수도 없이 들었던 이야기지만 내가 정말 이러고 있었다는 것을 친구가 우정을 걸고 끝까지 끈질기게 싸워줘서 알 수 있었다. 그렇게 우리는 싸우고 또 싸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관계가 성장해 갔다. 더 이상 무엇 때문에 싸웠는지, 누가 이기고 졌는지, 누가 더 잘못했는지는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 그 덕분에 싸움은 해결을 통해 갈등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싸움을 넘어서 성장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배웠다. 싸움은 매우 불편한 감정들을 불러일으킨다. 처음에는 싫다, 불편하다는 원초적이고 감각적인 신호만 있을 뿐 무엇 때문에 그런 불쾌한 느낌이 드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특히 우리는 자신의 욕구를 뒤에 숨기고 살도록 교육받기 때문에 자신이 불편한 이유를 세세하게 모르기 십상이다. 그러다가 싸우는 과정에서 하악질과 함께 불편한 마음을 일으키는 내면의 깊은 욕구가 드러나게 된다. 하악질이란 고양이가 공격을 하기 전에 보이는 경고 신호로 이빨을 내보이며 하악 소리를 내는 것을 뜻한다. 또 우리는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을 때조차 좋은 말을 하려고 하고 상대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그러다가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홧김에 펼쳐놓게 되는데 대부분은 아주 유치하고 치졸하며 이성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다. 스스로 허락하지 않아서 또는 표현하지 않아서 잘 모르고 있던 내면의 깊은 바람이나 욕구가 싸움이라는 거친 방식으로나마 밖으로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자신이 억누르고 있는 욕구가 있음을 알아차리고 숨쉴 공간을 만들어주고 보살핌의 에너지로 바라봐주면 그 욕구는 잠시 머물다가 사라질 수도 있고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 싸움의 궁극적인 목표는 싸움을 일으키는 갈등을 넘어서는 것, 즉 관계의 성장과 자기 이해이다. 싸움을 할 때 우리는 서로에게 화살을 들이민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상대가 스스로를 바라보도록 거울을 내미는 것이다. 이 거울은 들키기 싫고 보고 싶지 않은 자신의 어두운 모습을 아주 불편하고 거친 방식으로 보여준다.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다. 내가 미처 알지 못한 내 안의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내면 아이를 보여주기도 한다.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떼를 쓰고 있지만 아주 사랑스러운 아이 말이다. 우리는 수만 가지 이유로 싸우지만 싸움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사랑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안전하고 싶은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욕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또한 싸움은 자기 내면에 있는 미해결 과제와 자신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드러나게 하기 때문에 서로의 가장 여린 부분을 보듬을 기회를 주기도 한다. 모든 싸움은
사랑 이야기다. 감사합니다.